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아니면 뭐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의원님? 이 상황 자체를 첫 번째는 네. 진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진실을 기록해 그 진실의 힘은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 두 번째는 헌재가 조기에 결론을 내주는 것. 그래야지만이 많은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경호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성훈 차장이 3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성훈 차장이 다시 살아오는 거 아니야? 다시 살아와서 경호처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과정에서 저항을 했던 경호관들은 신변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불안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대선을 통해서 정리해야죠. 이 과정들을 조기 대선을 대선을 통해서. 조기 대선 통해서 네. 이 과정을 정리하고 이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고 그럼요. 경제도 살려내고 네. 이런 일이 필요하다. 참 이 경호처 직원들 그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힘으로 또 체포도 되고 그럼요. 구속도 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다치지 않게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이것도 우리가 힘을 써서 여기에 진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가 이겨야 되는 거고. 네. 공권력과 공권력이 부딪힐 때 경호관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을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겨야죠. 그게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께서 어떤 댓글 주셨냐면 경호처 걱정 말아요. 국민이 지켜줄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꼭 뭐 이 방송 보시는 경호관들, 경호처 직원들 있다면은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또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제는 이 명태균의 시간인데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명태균 게이트 뭐 여기저기서 이제 녹취도 공개가 되고 네. 하나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김건희의 이 공천 개입 의혹이랄까요? 이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선 기간에 대통령 내외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순간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집권 여당의 공천에 개입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게 쌍팔년도로 되돌아간 거잖아요. 전화를 막 네. 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네. 야, 또 누가 반대하던데 나 하라고 했어. 정동민 나눔 이름이 나오고. 뭐 하라고 했어. 네. 밀어갈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뭐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근데 결국 이제 김건희는 뭐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냐, 수사 안 하냐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검찰을 믿을 수가 있을까? 특검해야죠. 이건 역대 정부에서 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부정 비리 의혹이 발생했을 때 특검을 어지간하면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았죠. 김영삼 대통령 한보 비리, 김대중 대통령 자제분들 네. 다 했잖아요. 그 맞아요. 뒤로도. 네. 하물며 보수 정부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도 친형 이상득 부의장에 대한 비리 혐의가 드러났을 때 특검 받았습니다. 뭐 조사 다 받았어요. 받긴 그리고 했죠, 다. 관저 뭐 사저 의혹 다 예,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이걸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치해법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출국 금지도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김건희가 지금 자유롭게 있는 이 시점, 이 순간에도 누구랑 뭐 소통을 하면서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또 일을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또 국민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특검이 꼭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신 건데 특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단단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것도 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자기네들이 잘못했잖아요. 네. 집권 여당으로서 친위 구태타가 벌어졌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잖아요. 네.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야 혹여나 조기 대선에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단단하게 결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내란 이거 너무 과하고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도 이제는 외면해요. 개인적으로 만나셨던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네, 있으세요? 많죠. 처음에는 말하기도 되게 주저주저 하던 사람들이 예. 이제는
야 니네가 빌미를 네. 줬잖아라고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어라는 식으로 예. 정말 교묘하게 틀어서 오 이제는 스스로 결속하면서 보수 괴멸될까봐. 예, 네, 다음 그렇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봐줄 걸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소위 말해서 윤심이라는 게 네.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그냥 극우 보수 정당이 되는 겁니다. 어제에 있었던 그런 최후 진술 네. 그리고 명태균 특검 이런 걸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극우 정당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국민의힘 극우 정당으로 갈 위기에 이제 처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지금 해법 주셨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가시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제가 청와대 8년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들이 영부인 전화번호도 잘 모릅니다. 왜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영부인은 이유가- 공적 영역이 아닙니다. 음.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공적인 지위인 거고 네. 그 부인인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부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나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지 네. 무슨 공적인 영역이고 지위입니까? 그렇네요. 영부인이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사적인 교류를 한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무슨 이게 대통령 둘이라는 게 이게 증명되는 거죠. 저는 딴 거 그 내용의 문자의 내용이 뭐다, 뭐 명태균 관련될 거다, 아닐 거다, 뭐 이런 썰들이 많은데 네. 그거 이전에 그렇게 교류하고 문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밑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윤건희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네, 네. 왜 아무리 봐도 연락할 이유가 없고 제가 상황이 하나 더 이야기해 아닌데? 드릴까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비화폰을 막 뿌렸어요. 음, 근데 장관 청문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비화폰을 줬대요. 청문회 있는 사람. 청문회 하는 사람들. 어차피 될 거니까 예. 그랬나? 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청문회에 있는 장관 후보자들한테 주면서 비화폰을 주면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전화번호 몇 개가 적혀 있는 걸 줬대요. 네. 맨 위에 윤석열, 김건희 전화번호가 적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화 올지도 모르니까 잘 받으세요. 예. 영부인 전화번호를 왜 줍니까 장관들한테? 그것도 전화 올지 모르니까 잘 받으라고요?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게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죠. 그렇네요. 이 국정원장과의 그 통신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 일정이 있어서 보내드려서 저희가 몇 분 더 썼는데 말씀 잘 들었고 또 오셔가지고요. 네.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